쉽게 얘기해 주셨는데도 이게 어렵네요. 거의 대한민국의 한 70%의 유니콘 스타트업들은 이야. 저희 제품을 다 쓰고 있고 엄마가 2명이라고 아기가 10달 만에 나오고 2달 만에 아니죠. 나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개발자가 무조건 많다고. 네. 뭐 내가 틀렸다고?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내가 경력이 몇 년이고 지금 내가 한 프로젝트가 몇 개인데 지금. 거북목이시면 플러스가 됩니까? 개발자. 소위 현타가 온 거죠. 네. 일본도. 아, 네. 야. 그냥 지금 회사를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PAQP, Talking About Qualify. 저는 호스트 쉐어드 IT 장도환이고요. 인서트 코인의 ITP 전문가, 하지만 영상 전문가인 네. 주임 실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기술적인 얘기는 싹 빼고 비즈니스 관점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퀄리파이가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글로벌 진출이라는 이 문구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해요. 그렇죠. 아마 국내를 먹고 뭐 해외 시장을 가는지 그렇지. 아니면 뭐 도망쳐서 가는 걸 수도 있고 궁금한데요. 맞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국내 시장 평정 딱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딱 나가는 건데 전자겠죠. 네, 뭐 그러겠죠. 네.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분을 모시면 좋을 것 같다고 보시는지. 뭐 보스 대장 나와야죠 이제. 그렇죠. 네. 이제 나오실 때가 됐습니다. 나와야죠. 이런 얘기를 네, 당연히 임원분 중에서도 제일 꼭대기에 계신 분이랑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퀄리파이가 왜 어떤 이유로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지 제3자인 저희끼리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봤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당연히 이 분야의 전문가이신 퀄리파이 황인서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퀄리파이 황희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글로벌 진출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조금 궁금한 게 있긴 합니다. 네. 듣기로는 이게 퀄리파이가 100%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그런 순수 국산 소프트웨어, 순수 국산 솔루션이라고 네. 이제 들었어요. 음. 그랬는데 이게 런치 2년 만에 국내 이 클라우드 보안 시장을 평정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국내 클라우드 보안 시장에 대한 현황이 어떤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국내 클라우드 보안 시장을 어떤 식으로 구분하면 좋을지 네. 그리고 뭐 퀄리파이뿐만 아니라 분명히 외국계 그런 유명한 기업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기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나누면 좋을까요? 뭐 클라우드 보안 시장을 뭐 굳이 나눈다기보다는 사실은 네. 기존의 전통적인 보안 시장을 보시면 뭐 데이터 보안도 있고 네. 네트워크 보안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단말 보안, 그렇죠. 엔드포인트라고 그렇죠. 많이 하죠. 네. 그다음에 뭐 관리적인 보안, 뭐 CIEM이라든지 혹은 뭐 위협 인텔리전스 같은 네, 네. 그런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이게 네. 사실은 클라우드로 오면서 네. 뭐 이 영역이 달라졌냐라고 보면 네. 달라졌다기보다는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새로운 형태로 조금 개선되고 진화하고 있다라고 오.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뭔가 클라우드로 온다고 해서 보안의 영역이 바뀐다거나 네. 완전히 없던 새로운 게 이제 생겨나는 영역도 있긴 하죠. 네. 예를 들면 뭐 CDPP를 비롯해서 뭐 CWPM이라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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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CNAPP라든지 네. 여러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관련된 기술들이 새롭게 나오긴 하지만 네. 사실 결국은 근간은 기존에 있던 보안이라고 하는 컨셉에다가 클라우드의 새로운 환경을 잘 입힌 거라서 아, 뭐 굳이 클라우드 시장의 보안은 이렇다라고 나눈다기보다는 네. 사업 관점에서는 크게 변한 건 없다. 아. 하지만 클라우드 환경이나 혹은 네트워크의 경계가 이제 허물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새로운 어떤 컨셉과 음. 형태의 제품들이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기존의 보안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 진짜 많잖아요. 많죠. 뭐 예를 들어 엔드포인트 보안이야. 국내 안랩 야 뭐, 유명하죠. 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네트워크 기기 보안이야. 네. 뭐 지니언스 뭐 그쵸. 굵직굵직한 기업들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뭐 데이터베이스 보안 소만사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되게 좀 잔뼈가 굵은 회사들이 되게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회사들도 클라우드야. 그럼 그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하나 더 생겨버리는 거니까 그쵸. 고스란히 클라우드 쪽으로 분명히 진출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퀄리파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시장의 경쟁은 예전보다 더 치열해졌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어쨌든 흔히 이렇게 알고 계시는 DB 접근 제어 회사들 네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회사들이 집때까지 한 10년, 뭐 15년, 20년간 네. 나름대로 집중해서
공략했던 시장들이 또 있고요. 네. 그들이 갖고 있는 또 기존의 어떤 역량들이 또 있어요. 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네, 네, 오래된 그런 경험이라든지 네. 그냥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저희는 이제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약간 새로운 형태, 새로운 기술에 음. 아직 기존에 있던 플레이어들이 진출하지 못했던 네. 그런 시장을 먼저 노리다 보니까 아. 저희가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좀 더 빠르게 성장하고 글로벌로 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을 좀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네네. 국내 클라우드 보안 시장하고 해외 클라우드 보안 시장하고 뭐 특별히 차이점이 많이 있는 건지. 네네. 뭐 국내 해외의 차이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보안 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은 사실은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규제에 관련된 부분이 되게 어떻게 보면 보안은 그 나라의 보안 시장을 네네네. 많이 그렇죠. 바꾸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뭐 특히 우리나라는 엄청 뭐가 많죠. 그 진짜 네. 규제가 빡세기로 유명합니다. 유명하죠. 진짜 몰라서 정말. 조금 찾아봤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뭐 단계별로 뭐가 막 있고. 맞습니다. 아니 그런 와. 보안 규제들을 다 준수하잖아요. 네. 뭐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뭐를 진짜. 나라별로 또 차이점이 또 그쵸. 있으니까. 뭐 하긴 여러 가지 뭐 소위 뭐 GDPR이야. 그건 유럽에서나 통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이지. 우리나라하고 또 사정이 다르니까. 근데 우리가 유럽 진출하려면은 당연히 그 규정을 또 준수를 해야 되고. 따라야죠. 근데 우리나라만 할 거야? 그럼 당연히 그거는 논외.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나라별로 그런 규제 수준이나 정책들이 다 다르니까 그러면은 국내나든 해외든 보안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뭐 차이는 없으나 기능별로는 어느 정도 기능까지 지원하는지 이런 수준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 있죠. 음. 뭐 컴플라이언스의 어떤 요건이 있는데 네. 글로벌 제품 중에는 이제 글로벌의 스탠다드에 맞춰서 대부분 잘 그렇죠. 만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 오면 특히 글로벌 벤더들이 좀 고전하는 되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한국에 너무 디테일하고 아, 그러니까요. 이 세밀한 네. 정책들 아니, 이 정도까지 규제한다고? 요즘 사업을 하려는 거야, 말려는 거야라는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약간 상위 정책이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에서는 편하게 했던 게 와서 여기는 또 살을 붙여야 되는 맞습니다. 거고. 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 나라에서 좀 나갈 때는 조금 더 편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의 어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보안 회사들이 네. 한국의 오래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뭐 전자금융감독규정 네, 네. 이런 다양한 규제들을 수십 년간 경험해 왔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규제는 전 세계 규제에서 봤을 때는 네. 약간 슈퍼셋에 해당하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 슈퍼셋에 해당하다 보니 네. 어떻게 보면 또 글로벌에 진출할 때는 네. 어떤 느낌이냐면 네.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모든 보안 요건들을 다 맞춘 제품을 들고 글로벌에 나가면 네. 약간 동네 장보러 가는데 포르쉐 타고 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 정도예요? 약간 굳이? 굳이. 뭐 이렇게까지? 네. 저는 요것만 필요한데 약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에 진출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네. 그 나라의 현지에 정말로 필요한 기능이 잘 로컬라이제이션 되어 있는지 네. 네, 그다음에 규제가 비슷하더라도 나라의 어떤 IT 인프라라든지 일하는 문화라든지 네. 여러 가지가 상이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하고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현지에 가서 실제로 고객들이랑 이야기해보고 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제품을 글로벌 향으로 만들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국내용 제품과 네. 해외용 제품 두 가지를 맞아요. 따로 유지 보수하고 맞아요. 개발하는 게 사실 네.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원 플랫폼으로 가지고 가야 되고 네. 뭐 소위 얘기하는 원소스 멀티 유지가 가능해야 되는 거죠. 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여타의 사스 제품들은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봤더니 네. 고객이 네. 온보딩하는 고객이 네. 어느 국가에 위치해 있는지 따라서 네. 그 나라에 맞게끔 아, 정책이 내려져요? 정책이나 오. 기능들을 넣고 빼고 할 수 있게끔 오. 잘 구성되는 제품들도 있어요. 야, 네. 기술적인 난이도가 되게 상당할 것 같아요. 그럴 그 수 정도까지 있죠. 구현을 네. 하려면. 네. 쉽게 얘기해 주셨는데도 이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의 규정이 저기 꼭대기에 있어. 네, 이것만 다 갖추면은 어딜 가든 통하는데 네. 어딜 가든 통하는데 이거 투머치야. 너무 많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고 하긴 왠지 미국은 되게 높은 수준일 네. 것 같으니까 네. 뭐 그냥 우리 이웃에 있는 그런 나라들의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딱 갔는데
뭐 지레 겁부터 먹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뭐 너무 좀 과한 것 같아요, 선생님. 이 정도까지는 저희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깎아주세요. 뭐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네. 그러니까 아니 어. 우리는 기능 이만큼 있는데 저희는 이만큼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깎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괜히 폄하하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소프트웨어를 더 붙여서는 개발을 하고 할 때 기업 입장에서 여기를 살을 더 붙여서 이 나라를 가자는데 오히려 있는 걸 빼는 게 저는 더 힘들 것 같거든요. 이미 여러 제한을 가지 해야 기능이 되니까. 있는데, 네. 그렇지. 뭐 특정 기능 하나를 예를 들어 제한을 해. 네. 이게 다른 데도 영향을 끼쳐서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개발을 이렇게 쫙 만들어놨는데 맞아, 열심히 했는데 안 쓴다고. 빼다니 사실 영상도 똑같거든요. 편집할 때 드러내는 게 가장 아,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내 새끼 같은 건데. 그러니까 그거 분명히 기능 하나마다 분명히 핵심 개발자분들이 계실 그렇죠. 거잖아요. 엄청 했을 텐데. 우리 글로벌 진출할 거야. 근데 그 기능 필요 없대. 빼. 아니 지금 내가 맨날 야근하면서 그 기능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다고. 근데 지금 이게 안 된다고. 우리 이거 핵심인데 정체성 잃어버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냥 뭐 나가서 소프트웨어 주고 해주세요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듣고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되게 힘들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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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저희가 국내 수준 매우 높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그냥 저도 이게 들은 얘기인데 어쨌든 국내 클라우드 보안 시장에서 상당한 위치에 올라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그 클라우드 보안에 쿼리파이가 진출해 있는 분야에 있어서는 쿼리파이가 진짜 이렇게 앞에 나가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이제 국내에서는 더 먹을 게 없어. 글로벌 나가야겠다. 이런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뭐 사실 저희가 시장이 대한민국의 보안 시장이 엄청 크진 않지만 네. 어쨌든 저희가 의미 있게끔 마켓 쉐어를 가지고 가고 있냐라고 네네. 보면 아직 네. 가야 될 길이 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네. 소위 아시는 뭐 요즘 네카라 쿠베당토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혹시 그 회사들이 다 쓰고 있나요? 거의 대한민국의 한 70%의 유니콘 스타트업들은 이야. 저희 제품을 다 쓰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되게 많은 조 단위가 넘는 네, 그런 네네. 스타트업들 중에서도 네. 그 스타트업의 뭐 자회사, 핀테크 회사라든지 네. 페이먼트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음. 저희가 사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어쨌든 시간이 더 필요해요. 네. 뭐 금융회사도 진출해야 되고 저희가 네네네. 그다음에 전통적인 엔터프라이즈 시장도 진출해야 되고 하지만 네. 이 제품의 컨셉과 방향과 고객들이 필요한 어떤 컴플라이언스의 요건들은 네. 한국 시장에서 거의 다 찾았다. 아. 그리고 영업은 저희가 단계별로 계속 진출하면 될 것 같고 컴플라이언스 경험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사업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어쨌든 이 회사를 미국으로 다시 가서 상장을 시키던 아니면 네네네. 글로벌의 좋은 플레이어들한테 네. 저희가 매각을 하던 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만 보안 시장을 다 먹었다고 해서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진 않거든요. 무조건 글로벌로 가야 돼요. 일단은 처음에 네카라 쿠베당토를 먹었다고 했었을 때 네. 뭐 뒷얘기는 안 들어봐도 됐었습니다. 이게 왜 저희가 유명한 글로벌 회사의 솔루션들을 소개 장표에 첫 번째 페이지에 제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포브스 저기 선정 뭐 500대 기업의 뭐 80%가 쓰고 있다. 네. 뭐 100대 기업의 95%가 쓰고 있다. 그런 거 되게 자랑으로 여겨요. 네.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정으로만 보면. 그렇죠. 네. 그런 테크 기업 위주로만 보면은 국내에서 잘 나가는 테크 기업들 쿼리파이 다 쓰고 있네. 라고 뭐 봐도 크게 무리는 없는 정도 수준. 조금 더 소규모의 기업들이 야 우리 왜 이러냐, 야 딴 데 뭐 당근 어디 뭐 쓰는지 봐봐. 그러면 쿼리파이 쓴다는데요? 그래 네이버는 뭐 이게 위에서 선점이 이미 됐으니까 밑에서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뭐 일정 규모 이상이 돼서 요건이 갖춰지면은 당연히 그 분야에 있어서 우리 동종업계에서 잘 나가는 회사들이 뭘 쓰는지를 검토하고 그것들이 이제 내려오기 마련인데 다 먹었구나, 다 드셨구나. 그러면 뭐 물론 이게 이렇게 저희가 말하는 다 먹었다라는 게 진짜 국내의 모든 기업들이 쿼리파이 다 쓴다는 그런 얘기는 그렇죠. 아니고 일단은 웬만큼 잘 나가는 기업들이 다 쓰니까 이거는 국내에 정말 많은 공을 들이지 않아도 따라오게 돼 있어. 그래서 현재 시점에 우리가 국내에 더 많이 투자한다기보다는 자 이제
해외를 진출할 때가 됐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여겨지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국내에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럼요. 국내에도 당연하죠. 당연하죠.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네, 네. 왜냐하면 국내는 저희가 가지고 가야 되는 어떤 펀더멘탈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국내 시장 계속 잘 다질 거고 네. 그러면서 동시에 글로벌에 대한 고민들을 음. 같이 해보고 있는 건데요. 아, 그러면 동시에 이제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투자처가 더 늘어난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예전과 대비해서 인원도 엄청 늘었을 것 같아요. 퀄리파이가 런칭한 지 지금 몇 년 됐나요? 이제 딱 만 한 2년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2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런칭 네. 시기 때 몇 명이셨어요? 그때 제가 미국에서 막 돌아왔을 때니까 네. 한 20명, 아, 그래요? 2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몇 명이신 거예요? 85명 정도. 와, 이게 2년 만에 4배가 늘었네요. 그쵸. 제가 나무위키 봤을 때 70명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나름 네, 공부를 했는데 나는 사전에 저도 어제 밤에 70몇 명이라고 들었는데 야. 80명. 야, 그럼 지금도 계속 채용 중이신 네, 가 지금도 보니까. 채용 중이고 글로벌로도 채용 중이고 엔지니어도 계속 채용 중이고. 야, 몇 명까지 늘리시려고? 그럼 뭐 이게 스타트업이 사람만 계속 늘린다고 네. 뭐 답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뭔가 정확한 일이 있을 때 그 네. 정확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계속 뽑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 근데 그렇죠. 저희가 지금까지는 글로벌 제품, 뭐 한국 이제 컴플라이언스에 있는 기능들을 이제 하나의 글로벌 사스 제품으로 통합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과정들을 한다고 봤을 때는 네. 사실 뭐 이런 거잖아요. 엄마가 2명이라고 아기가 10달 만에 나오고 5달 만에 아니죠. 나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개발자가 무조건 많다고 네, 아닙니다. 제품이 빨리 나오는 건 아니, 아니에요. 아니죠. 정확한 표현습니다. 네. 갑자기 확 다. 네. 아, 네네네네. 어쨌든 그래도 네. 굉장히 좋은 엔지니어들이 사실은 음. 요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이 시장이. 이게 네.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개발자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인건비들 막 장난 아니었다가 네. 요새 네. 그 인건비 높게 줬던 회사들의 실적이 다 고꾸라지면서 카푸치노 커피 걷어나는 거죠. 이게 막 내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좋은 개발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네, 딱 맞아요.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저희도 막 회사가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는 아니지만 네. 이때 기술 회사는 사실 좋은 엔지니어를 보유하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자산이 없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기술로 시작해서 기술로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그 상당한 부분을 매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요즘에 저희는 그래서 계속 좋은 엔지니어는 음, 왜냐면 한번 좋은 엔지니어 한 번 가면 네. 그 회사에서 잘 움직이지 않아요. 아, 꽤 오랫동안 회사를 다니는 경우도 많고 네. 뭐 그런 성향들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아서 네. 이렇게 약간 움직임이 있을 때 네. 저희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투자한다는 생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좋은 개발자들이 회사에 와서 되게 오랫동안 머물러서 잘 다니려면 아무래도 복지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약간 실무에서도 한번 느끼셨던 게 있어서 네. 어떻게 하면 안 떠나는지를 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런 그러니까요. 주위 동료들이나 뭐 실무하셨을 때 음. 이런 거를 이렇게 해주면 안 떠나겠구나. 그래서 아마 지금 같은 경우는 복지가 굉장히 좋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네. 2년 전과 비교해서 음. 또 이게 얼마만큼 또 음. 좋아졌는지 뭔가 대표적으로 야 우리 2년 전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왜 이렇게 회사가 막 성장할 때는 우리도 언젠가는 저 회사에 저런 복지 우리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쵸. 실제 이뤄낸 그런 복지 같은 게 있나요?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 제가 이제 카카오라는 회사에 초창기에 있으면서 네. 그 회사의 문화를 굉장히 많이 배워왔고 네. 그거를 네. 체커라는 회사에 또 많이 적용한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저희 회사에 카카오에 계셨던 분들이 상당수 많이 계세요. 네. 거의 한 30%에 육박할 정도로 그러면 카카오 문화에 되게 익숙하신 굉장히 분들. 익숙하죠. 네. 그래서 사실 저희 기본적으로 뭐 복지라는 테두리보다 회사 전반적인 어떤 문화에 문화. 대해서 좀 네. 설명드리면 따로 출퇴근 시간이 없고요. 네.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네. 네 마음대로 일해라가 네. 아니라 네. 네. 네가 가장 집중해서 네. 가장 일을 잘할 수 있을 때 일을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사님 아침에 일이 잘 되세요? 밤에 일이 잘 되세요? 저는 그냥 일 들어올 때가 제일 잘 되더라고요. 그냥 일 없을 때는 한없이 뭘 하고 싶어도 안 되고 막 전화 오고 이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때 일이 제일 잘 됩니다. 뭐 어쨌든 개발자들이 뭐 이렇게 아침형 인간도 있고 네네네. 그렇죠. 다르죠. 올빼미 스타일도 그렇죠. 있고 다르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다들 낮에 일하는데 네. 난 저녁 6시부터 일하겠다. 네네. 뭐 이런 거는 사실 쉽지 않죠. 이게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네, 네. 아. 내가 좀 더 유연하게 근무하고 네. 내가 좀 더 컨디션이 좋을 때 네.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끔 하는 네. 그런 자율 출퇴근. 네. 네. 아니 자유 출퇴근도 사실 어느 정도 지켜지기만 하면은 다들 권장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니 이게 말이 자율 출퇴근이지 네. 저 사람이 출근을 하는지 퇴근을 하는지 노상관 어. 관심 안 가진다 일만 잘해라고 하는 건데 그런 회사일수록 소위 KPI라고 하잖아요. 네. 성과 측정을 어떻게 할 건지가 진짜 빡빡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개발자한테 KPI를 들이밀잖아요. 네. 아, 개발자의 KPI를 뭘로 측정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이게 개발자 위주의 회사니까 네. 개발자라면 그냥 제 생각에는 네. 데드라인이 있고 그 네. 데드라인 안에 개발하기로 한 무언가를 딱 만들어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건 딱 기본적인 건데 아, 네. 어떻게 보면 언제까지 우리가 어떤 기능이나 뭐 제품의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네. 게 어떻게 보면 개발팀의 가장 중요한 목표일 텐데요. 네. 근데 사실 변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소프트웨어에 예상되는 일정 산정이라는 게 네. 정말 어렵잖아요. 뭐 지켜지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이걸 잘 지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회사의 어떤 역량이고 네. 능력인데 네, 맞습니다. 사실 변수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고객사에서 갑자기 급하게 네. 감독원에서 음. 이게 검사를 나와서 좀 지원을 해달라든지 그럴 수 있죠. 뭐 갑자기 좀 급한 기능들이 뭐 들어온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사실 딱 온 타임에 우리가 항상 이 기능을 만들 거야라고 계획해놓고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발자한테 너 왜 이 온 타임에 못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건 네.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럼 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그냥 자기 동력이 되게 좋은 네. 그러니까 개발하는데 되게 열정을 갖고 있고 네.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을 네. 잘 뽑아놓기만 하면 돼요. 음. 사실 그러면 왜 이 친구가 개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렇게 들여다볼 이유도 없고요. 네. 그냥 노는 게 개발이고 네. 그냥 취미가 개발이고 네. 이런 개발자들은 야. 그냥 즐겁게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업 쪽에서 뭘 해야 되냐? 네. 돈을 벌어오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네요. 개발자들이 잘 만들면 네. 개발자들한테 KPI를 들이밀 게 아니라 네. 잘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사업적으로 네. 글로벌에 가서 팔던 아. 한국에서 팔던 아. 돈을 잘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네. 소위 말하는 찐을 뽑으면 그렇죠. 찐 딱 뽑으면은 거의 뭐 알아서 잘 알아서 들어가. 우리가 팔아올 테니 네. 네. 요 분들만 네. 정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이 환경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회사는 솔직히 못 봤어요, 진짜. 근데 사실 개발자는 네. 개발자한테 가장 큰 복지는 제가 봤을 때 네. 가장 좋은 개발자예요. 내가 일하는 개발자. 아, 그렇지. 실력 네. 있는 개발자 옆에서 같이 네. 함께 야, 배우면서 이거 되게 좋은 말씀이에요. 야. 아니 사수 부사수 개념이 아니라고 해도 옆에 있는 동료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아는 것도 사실 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네. 그거 굉장히 도움될 거란 말이죠. 근데 원래- 같은 동료라면 소스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고 네.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야, 그러면 정말 되게 유명한 개발자가 있는 회사면 개발자분들이 알아서 모이게 되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유명한 개발자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 개발자의 어쨌든 가장 중요한 능력은 네.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뭐 너 왜 2시간 동안 코드 한 줄밖에 안 짰어?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코드는 네. 그냥 결과물인 거지. 네네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거라서 네. 다양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네. 혹은 이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개발자도 성향이 되게 다양한데 저희는 어떤 분을 많이 채용하냐면 네. 되게 긱하시고 음. 혼자서 헤드폰 딱 끼고 네. 이렇게 네, 네, 개발하시는 분들보다는 네.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눠주고 모든 문제든 열어놓고 커뮤니케이션하고 나도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열려 있는 그래야 같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거 진짜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죠. 웬만한 좀 네. 실력 있는 개발자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내가 틀렸다고?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내가 경력이 몇 년이고 지금 내가 한 프로젝트가 몇 개인데 지금 너 다시 한번 보라고 절대 인정 안 하세요. 그렇죠. 자기만의 방법과 노하우가 있는데 네. 옆에서 혹은 연차가 조금 떨어지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
인정을 안 하시는 야, 거잖아요. 이거 얼토당 어. 내가 지금 이런 대접 받으려고 지금 내가 여기 와. 막 음. 진짜 그 정도로 되게 자존심이 센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나의 실수였구나. 내가 좀 부족하구나. 근데 저 친구, 괜찮은데 저것도 내가 습득해서 함께 성장해야지라는 그런 문화가 되게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기업 문화가 형성돼 있으면 네. 설상 그런 분이 오더라도 네. 마음이 좀 나만 이러네 그렇게 되면 그렇지. 바뀔 수가 있고. 아니, 이거 이거는, 갑자기 왜 네. 채용 설명회가 돼버렸어? 네. 저는 마지막 하나 더 궁금한 게 네. 아, 네. 채용을 아마 하실 때 많이 면접 보셨는데 이거는 약간 카더라인데 궁금해서 제 개인적으로 거북목이시면 플러스가 됩니까? 개발자. 맞아요. 네. 아니, 근데 난 솔직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체크 난방이야. 뭐 맥북에 아니, 스티커 붙어 그쵸. 있어. 그거 가사는 나도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너무해. 그거는 아니고. 맥북의 스티커는 인정합니다.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개발자 아닌 분들도 진짜 많이 그래요? 붙여 요즘에는. 근데 거북목이 근데 딱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 걸어오는 순간 되면 1차 패스했다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이게 정말일까 좀 궁금합니다. 네. 바른 자세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오랫동안 개발할 수 네. 있는 분. 네. 카드란 것 같습니다. 아니었다. 네. 아니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그 정도로 네, 네, 거북목일 네. 정도로 내가 개발을 열심히 했고 네. 뭐 이런 그런 게 있겠지만 결국은 사람은 이야기를 해봐야 그럼요. 어떤 성향인지 그럼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게 앞에서 보면 이게 거북목인지 아닌지 잘 안 보여요. 그렇죠. 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가는데 옆에서 나가네요. 그때 딱.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거는 뭐 크게 아니었구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간단히 그런 정리를 해보면은 쿼리파이라는 회사가 정말 국내에 퀄리티가 매우 훌륭하신 그런 개발자분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고 개발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개발 문화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라서 끊임없이 좋은 개발자가 모이고 그러면서 제품 경쟁력 계속 올라가서 이렇게 잘 성장해 왔다라고 빠르게 요약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복지 얘기를 하다가 지금 약간 샜는데 네네네네. 많이 샜어요 저희 네. 채용 설명회. 복지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네, 아, 드디어 이거 나왔습니다. 솔직히 궁금합니다. 네, 아, 네, 네. 네, 그렇죠. 저도 뭐가 너무 많아서 네. 다 기억은 안 나지만 네네. 되게 큰 것만 좀 네네. 말씀드리면 네. 이제 되게 큰 빅테크 회사들이 가면 되게 중요한 복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단체 상해 보험이에요. 네. 그게 뭐냐면 네. 이제 저와 네. 만약 결혼을 했으면 제 아내 네. 그리고 제 부모님 장인 장모님의 네네네. 실손 보험을 다 해주는 거죠. 본인뿐이 아니고 가족 직계 그쵸. 붙어 실손 오, 네.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정말 유용하냐면 네. 예를 들면 이제 약간 여차가 좀 있으신 시니어 분들은 네. 부모님이 이제 조금 연로하시거나 어. 혹은 이제 장인 장모님도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네, 하면 네. 뭐 무릎이 아프시거나 그러실 허리가 수도 아프거나 뭐 MRI를 네, 찍는다거나 네, 네, CT를 네. 찍는다거나 그럼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자기 부담금 조금만 내면 네. 회사가 다 부담해주는 대박인데? 네, 그런 제도예요. 와. 야, 이거는 네. 진짜 브랜드 이미지가 야. 가족들한테 확 바뀌겠네요. 맡기죠. 아들 어디다 삼성? 야 됐어. 요즘에는 세상에 그렇죠. 할머니 무릎 병원비 대줄 그렇지. 회사가 그렇게 좋다더라. 거기가 어디 그런 회사.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진짜 되게 대박이네. 좋은 것 같네요. 와 상상도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빅테크에서 사실은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큰 빅테크 회사에서 이직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런 거. 이게 내가 그만두면 우리 가족들부터 그럼요. 팀만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 네. 네. 와 그렇구나. 그게 회사가 사람을 붙잡아 둘 수 있는 되게 그렇죠. 좋은 맞아요. 복지거든요. 와, 네. 생각도 못했네요. 근데 사실 저희 같이 100명도 안 되는 회사가 네네. 네. 단체 상해보험이라는 걸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니 그러면 커버해야 되는 직원이 막 몇백 명이. 보통 저희가 처음에 알아봤을 때 한 500명 정도 돼야 네. 이제 보험 효과도 좀 나오고 네네네.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는 손해율이라는 게 낮아야 되잖아요. 네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건 알맹이가 없는 회사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80명짜리 회사인데 예를 들면 네. 80명이 다 병원에 가면 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완전 소리죠. 한 500명이 돼야 네. 500명 중에 예를 들면 한 20%, 한 100명이 간다고 하면 나머지 80%의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좀 그렇죠. 네, 가져갈 네, 수 있는 네, 부분인데 네. 작으면 이걸 안 해줘요. 어. 그래서 저희가 네. 정말 많이 지인들과 네. 이런 걸 알아봐서 네. 저희가 작년 9월부터 어. 단체 상해보험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큰 회사에서 오시는 분들도 네. 그 제도를 그대로 받을 수 있게끔. 야, 그러면은 부담 없이 옮기실 수 있겠네요. 그쵸. 야.
세상에 이런 복지가 있었다니. 전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당연히 아니 저는 예전에 그나마 지금은 이제 대기업 정도에 올라왔는데 그때 중견기업 시절에 제가 회사에서 주최한 체육대회에서 네. 일요일 날 음. 농구를 하다가 네. 완전 그냥 쉬는 시간이었어요. 다 쉬자. 근데 그냥 저는 공이 있길래 이렇게 하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어요. 아이고. 그래서 당연히 그거는 이제 상해보험 처리를 해주셔갖고 다 전액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 다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 말고 뭐 제 동생이 다쳤어요. 동생 거 지금 해준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 직계 가족만 됩니다. 동생은 직계 아니죠. 아니죠. 네. 아니죠. 직계는 나와 네. 아내와 내 그럼 자식. 우리 아들이 아들이. 학교에서 아들은- 축구하다가 그쵸. 다쳤어. 그럼 되죠. 와. 네. 보통 형제끼리 별로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부모님과 아들로 하죠. 여기서 제가 직계라는 것도 모르는 이렇게 티가 났습니다. 자, 빨리 넘어가야겠다. 네. 자, 아, 알겠습니다. 쿼리파이 정말 좋은 회사. 네, 여기까지면 개발자한테 진짜 정말 천국 같은 회사.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개발자들 많이 모인다. 복지 끝내준다. 혹시 또 자랑하고 싶으신 복지 있으시다면? 아니 뭐 그 무슨 최신형 맥북에 뭐 좋은 모니터에 아, 이런 그거야. 거는 너무 기본. 요즘에 말해 뭐해. 네, 스탠다드라서 그런 네. 거 의미 없고 네. 저희는 3년 근속하면 네, 네. 휴가비가 네. 정확하게 금액이 기억이 안 나요. 100만 원인가 200만 원님 하고 오. 이제 휴가를 한 달 동안 갈 수 한 달. 있습니다. 유급 휴가. 네, 유급 휴가. 3년. 네. 짧다. 아니, 보통 저 이거 많이 들었는데 네. 보통 회사에 10년 막 이렇게 박아놓거든요. 네. 이거를 한 군데서 10년을 채워서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솔직히 3년이면은 네. 아니, 후딱 가요. 3년. 후딱 가요. 금방이죠. 꽤 많은 분들이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요즘에 네. 네. 저희 예전에는 네. 5년도 있었어요. 오. 3년 1개월, 5년 2개월이었어요. 와. 그래서 5년 채우고 네. 2달을 가신 분도 계세요. 야, 제가 뭐 경력은 많지 않지만 지금까지 17년 정도 일했는데 예전 회사에서 제가 근속 11년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11년 동안 근속을 하면서 음. 제일 오래 쉬었던 게 신혼여행 갈 때 일주일 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을 쉰다고? 그래서 나오셨군요. 아, 아니 한 달을 쉬고 가면은 내 책상이 온전할까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와, 진짜 대박이네요. 3년 일했는데 한 달 대박이다. 아니 사실 쿼리파이 복지를 좀 찾아봤는데 아 찾아보셨어요? 아니 저 봤어요. 왜냐하면 은근히 되게 부러웠나 보다. IT 뭐 이런 뭐 얼마나 있을까? 아. 규모가 이 정도인가 봤는데 네. 복지에서 조금 짜증 났었어요. 아니 솔직히 이렇게 해준다고? 네. 약간 인터뷰까지 해보고 싶을 정도로. 네. 근데 진짜야? 위에서부터 빵빵빵 때려놓는데 밑에서 있는 복지는 사실 뭐 다른 회사에서 뭐 다 한다고 쳐도 네. 상해보험 음. 그리고 3년 근속 휴가도 있고 그리고 뭐 맥북도 드리고 델 모니터도 주고 하고 이거 보면은 굉장히 이직의 꿈이 꿈틀꿈틀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개발자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복지 정책이 글로벌 진출해서 현지에서 개발자를 채용했어요. 그분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런 기조는 저희는 큰 야. 기조는 그대로 가지고 갈 겁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뭐 복지 얘기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원래 저희가 오늘 나누려고 했던 게 그러게요. 사업 네. 비즈니스 네, 얘기를 네.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쿼리파이 그래 얼마나 잘났는데 막 그런 얘기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못해서 네, 주제를 조금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국내의 그 높은 규제 수준 그 얘기를 이제 했었어요. 근데 국내 규제 수준이 되게 높다, 수준이 높다, 뭐 탑 클래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해외 뭐 예를 들어 미국이든 유럽이든 아니면 뭐 아시아의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가 이렇게 다르고 어떤 게 수준이 좀 높은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나눠보면 자율적 규제와 네. 법적 규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 규제라고 하는 건 네. 법을 안 안 따른 어기- 거니까 네, 네네네. 그런 거 당연히 네, 네, 처벌이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자율적 규제는 네. 가이드라인 같은 거죠. 아. 개인정보 이렇게 보호해야 돼. 네. 잘해. 권고. 공고. 할 수 있는 이게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법적 규제화 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네. GDPR도 사실 법적 규제에 그렇죠. 해당되고 네. 그 CCPA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진 컨슈머 프라이버시 액트라고 하는 CCPA 규제도 네. 법제화가 돼서 2020년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네. 되게 구체적으로 본다면요. 예를 들면 뭐 CCPA에서 음.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세요라고 하는 건 되게 큰 범위잖아요. 네. 그러면 개인 정보는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봤을 때 오. 상당수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되어 있겠죠. 그러겠죠. 사용자 정보들은. 네. 그러면
이제 CCPA에서는 네. 뭐 예를 들면 어떤 특정 통제 항목이 네.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에 대해서 적정한 권한으로 네. 잘 접근할 수 있게끔 뭐 통제하고 음. 어떤 로그들을 이제 기록해라. 음. 이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라면 음. 예를 들면 네. 한국의 ISMSP의 네. 기준으로 보면 네. 그걸 더 세분화해서 오. 미국은 적절하게 잘 권한을 제어해가 네. 네. 기준이라면 한국은 네. 마케터야? 네. 마케터인데 왜 이 테이블에 액세스하는 거야? 아. 개발자야? 네. 근데 개발자가 정말로 이 테이블에 다 액세스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직무별로 네. 직무별로 나누는데 그 직무 안에서도 네. 개인정보 취급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더 세분화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제어를 해야 되고요. 너무 좀 빡빡. 빡빡한 것도 빡빡한 건데 네. 너무 깊게 관여한다고 해야 될까요? 간섭하는 것 같아요, 너무. 네. 네. 근데 뭐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신뢰 사회이기 때문에 아, 그렇지. 믿고 있어. 맡겨놓고 네, 네, 네. 잘해. 네. 대신 나중에 걸리면 죽는다. 그렇죠, 그렇죠. 약간 맞아, 이런 맞아. 컨셉이라면 네. 한국은 네. 뭐 믿지 못한다기보다는 음. 좀 이제 사실 과거에 저희가 사고도 많았고 아, 개인정보 그렇죠. 유출 사고도 많았고 네. 또 우리나라가 워낙 IT 인프라가 아주 일찍 글로벌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IT 인프라를 깔아왔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뱅킹도 최초로 했죠, 전 네. 세계에서. 네. 뭐 옛날부터 옥션, G마켓 맞아요. 같은 이커머스도 되게 잘 발달했죠. 네. 그러다 보니 한때 우리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공공재라고 할 정도로 지금도 뭐 네. 공공재라고 봐도 뭐. 네. 유출 사고들이 이제 꽤 많았고 네, 너무 많았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해커 입장에서도 네. 그건 나쁜 해커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ROI가 나오는 시스템을 해킹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당연히. 이 나라는 보니까 먹을 게 1천만 너무 명씩 있어. 3천만 명씩 있어요. 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또 많은 그런 악의적인 해커들한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노출되다 보니 국가에서 좀 디테일하게 예, 좀 이런 보안 등급 보안 자체가. 등급들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런 해커들 입장에서 글로벌 중에서 야 한국이란 나라는 이거는 야 우리 약간 뭐랄까 황금어장 같은 그런 곳인 거죠. 다 갖고 야뭐 낚기만 하면 돼, 낚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내비뒀다가는 진짜 완전 무주공산에 너무 많이 낚일 것 그렇죠. 같으니까 나라가 좀 개입해서 네. 그러지 못하도록 방어선을 좀 쳐줬다라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물론 뭐 금융 같은 경우에는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말 다양한 규제들이 또 있어요. 네, 금융 네. 회사는. 이 정도까지 한다고? 근데 그것도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네. 만약 우리 이사님 통장에 네. 뭐 행복 회로를 한번 돌려보시면 1,000억이 있는데요. 네. 통장에 1,000억 있어요. 상상도 못해요. 만약에. 네. 근데 제가 신한은행의 직원이에요. 네. 신한은행에 돈을 넣어놨는데. 네. 근데 제가 어느 날 음. 이사님 통장 잔고를 0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더 빡빡하게 해야 돼. 네, 이거는 뭐 상상이 안 되죠. 그럼요. 그러니까 금융회사의 보안이나 컴플라이언스는 네. 이제 개인의 재산이나 혹은 개인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자산들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네. 금감원이나 음. 뭐 금융위 같은 이런 기관에서 굉장히 이제 더 세분화해서 이제 빡빡하게 하고 있는데 네. 한편으로는 또 이게 반대로 보면 네. 과거에는 은행이 디지털화 되면서 음. 그런 규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가이드라인이 필요했지만 네. 또 요즘에는 은행이나 핀테크 회사들도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로 경쟁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보면 네. 좀 더 회사들이 혁신할 수 있게끔 클라우드로 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이 클라우드를 쓰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허들이 많거든요. 사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많이 풀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있고 네. 풀고 있지만 우리가 미국이나 글로벌에서 금융하는 회사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네. 규제를 규제대로 가지고 가되 좀 더 유도리 있게 아. 좀 더 우리가 혁신할 수 있는 네. 방향들을 조금 더 자율적으로 풀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아.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저 우리나라처럼 하다가 밖에 나가면 아무도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할 수 있게. 근데 스트라이프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네네. 스트라이프라는 회사는 이제 글로벌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같은 걸 만드는 회사인데 굉장히 많은 나라에 진출해 있지만 네. 우리나라에 한 2년 전부터 진출한다고 오, 이제, 준비는 예, 했었나 준비는 보네요. 했지만 네. 아직 못 들어오고
없어요. 아, 규제를 네, 못 맞추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네. 국내에 있는 피지사나를 인수한 다음에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렇죠. 조금 더 피지사는 이미 금융에 관련된 다, 규제들을 네, 갖추고 맞죠. 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금융 사업이나 혹은 핀테크 사업을 한다는 건 굉장히 갖춰야 될 것들이 많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퀄리파이는 그 금융권의 빡빡한 규제 수준도 다 맞추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야. 그럼 뭐 국내에서도 그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법률 규제 이 중에서도 네. 제일 빡빡한 게 금융이잖아요. 그렇죠. 금융을 맞췄어. 더 이상 맞출 게 없어 이제. 왜? 뭐 덜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적당히 덜어내서 어느 나라에 진출하면 좋을지를 이제 보면 되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글로벌 진출 첫 나라로 많은 나라 중에서 네. 일본을 선택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글로벌 진출해야지 하면은 일단 미국이잖아요. 네. 그리고 아니면 유럽 뭐 이렇게 갑니다. 네. 근데 퀄리파이는 지금 원래 본사도 미국에 있다고 네.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냥 그 미국에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잘 비즈니스를 더 연그르시는데 집중을 하실 것 같은데 미국은 미국대로 일단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본을 진출하시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집중을 하시려는 거잖아요. 왜 하필 일본인지가 궁금해요. 왜 일본을 선택하신 건지. 일단 제가 미국은 가봤어요. 네. 그러니까 YC 할 때 미국에 네네. 한 1년 반 정도 있어봤고 네. 미국의 어떤 규제 산업이라든지 네. 혹은 미국의 회사들의 성향들을 봤을 때 네. 아직 규제가 무르익은 나라는 아니고요. 아, 좀 더 네. 자율에 맡기는 네. 그런 거군요.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기술력이나 그다음에 제품의 어떤 기능들이 네. 물론 미국도 지금 다시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제품 시장 적합성부터 봐야겠지만 네. 사실 기본적으로 미국은 가면 한국보다 비용이 최소한 4배에서 5배 정도 더 많이 들어가고요. 예, 체재비도 그렇고 오. 뭐 거기서 오피스 렌탈 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에 당연히 미국을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가까운 일본이란 나라를 저희가 볼 수 있게 된 계기들이 있었어요. 오. 그게 미국 투자자들 덕분이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되게 의외네요. 네, 미국 되게 투자자들이 의외예요. 일본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점점 규제가 세지니까 네. 미국에 있는 큰 PE들이나 네. 이제 되게 상장 직전에 투자하는 큰 투자 회사들이 저희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는 아직도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네. 약간 그로스 단계에 들어가는 네. 회사인데도 네. 그런 회사들이 미리 연락이 와서 너네 글로벌 어떻게 하고 있냐? 너네 미국 언제 올 거냐? 근데 너네 일본 한번 가볼래? 이제 이런 얘기들을 오히려 미국 투자자들이 꽤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일본의 상황들을 저희가 보니까 네. 일본이 꽤 오랫동안 80년대는 거의 뭐 전 세계를 그렇죠. 주름 잡았고 네. 네. 뭐 NTT 같은 회사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였고 아, 네네네. 그다음에 전 세계 10위권 회사 중에 뭐 7개, 8개가 일본 회사일 정도로 네. 굉장히 이제 잘 나가던 나라였는데 네. 그 이후로는 사실은 네. 미국 같은 나라는 굉장히 빠르게 IT로 네네. 전환했고 네. 미국이란 나라의 기본적인 어떤 성향 자체가 해보고 실패하고 레슨런하고 그렇죠. 약간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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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일본 사람들은 굉장한 장인 정신이 있고 네. 그래서 워낙 뭐 이런 그 공업 그다음에 뭐 안정적, 예. 정밀 기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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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맞아요. 공학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성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네. 근데 그에 반해서 IT는 장인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IT는 그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네. 이렇게 소스 코드를 짜면 안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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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시장이 바뀌는 속도도 너무 빠르고 네. 그다음에 되게 다양한 그 기능들을 빠르게 만들어서 네. 테스트해보고 네. 검증하고 해야 되기 맞습니다. 때문에 뭐 자동차는 네. 대충 만들어서 타이어 끼운 다음에 그럼 안 되죠. 빨리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건 사람 목숨과 관련된 거예요. 그럼요. 근데 소프트웨어 중에 뭐 물론 사람 목숨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편의성을 제공하거나 그렇죠. 저희처럼 보안성을 제공하거나 물론 네. 중요하지만 네. 네. 되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론은 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와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 2, 30년 동안 네. 우리나라는 은행들이 보면 뭐 80년대 메인프레임부터 시작해서 소위 얘기하는 차세대라는 걸 네. 하면서 네. 네. 맞아요. 계속 유닉스로도 다운사이징하고 네. 근데 뭐 그러니까 메인프레임 코볼을 쓰다가 유닉스로 내려와서 뭐 예를 들면 C나 C++ 네. 같은 랭귀지를 쓰다가 네. 또 내려와서 리눅스도 리눅스 쓰고 네. 뭐 요즘에는 흔히 더 많이 쓰는 좀 더 고급화된 랭귀지들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로 계속 발전해 왔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네.
여전히 메인프레임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 은행들은. 그러니까 굳이 IT를 혁신해서 네. 뭔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네. 일본이라는 나라 입장에서는 당시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도쿄 올림픽을 겪고 네. 코로나를 겪으면서 네. 이제 코로나 그 유튜브에 일본 코로나라고 쳐보시면 네. 이렇게 발을 정자로 이렇게 병원마다 네. 칠판에다가 코로나 확진자를 적어요. 예. 이렇게 적고 네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숫자를 집계하기 위해서 팩스 보낸다면서요. 그래서 뭐 전국을 네. 집계하는데 한 7일 정도. 네. 네. 7일이면 이미 7일 지난 데이터. 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막 거의 시간 단위로 막 그렇죠. 맞아요. 네이버에 치면 확진자 막 네. 몇 분 전 업데이트. 네네네.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진짜 되게 기사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 소위 현타가 온 거죠. 이제 네. 일본도. 아, 네. 야. 제가 그게 스스로 현타가 왔어. 일본 이거는 진출의 IT 시장에서 네. 되게 좀 의문점을 가졌던 거는 네. 거기가 되게 아날로그를 좋아하는 나라. 네. 정말 아직도 도장을 꺾어서 뭐 찍고 그러니까 깜짝 아직도 놀랐네, 시청에서 플로피 디스크를 활용한다고 네. 들었는데 거기에서 소프트웨어 IT 진출한다? 지금 첨단의 클라우드 보안 이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지금 도장 꺾고 텍스트 보내고 있는 회사에 아직도 열쇠로 나라에- 문을 열고 음.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에서 가장 동떨어지고 아날로그를 가장 사랑한다고 들었는데 음.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오히려 아, 더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태동기라서 어떻게 네. 보면 클라우드 쪽의 태동기라서 어정쩡하게 하면은 이제 선택지도 있고 뭐 아는 것도 있을 텐데 아예 지금 나라에서 이제부터 시작해 잃어버리면 오히려 더 좋은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클라우드로 예를 들어 가야 돼. 보안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지? 선택지가 예를 들어 쿼리파이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럼 뭐 그냥 자연스럽게 쫙 가겠네. 음. 그걸 노리고 혹시 그렇죠. 오, 그냥 맞았다. 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 그래서 어쨌든 IT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네. 이제 일본이 2025년을 네. 절벽이라고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어요. 절벽이요? 2025년 클리프라고 얘기하는데 네. 2025년까지 우리가 네. IT 시스템의 혁신을 하지 못하면 네. 심지어 그 왜 2025년이 나온 거냐면 네. 히타치가 여전히 메인프레임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네. 전 세계에서 이 메인프레임을 쓰는 나라가 일본밖에 없으니까 아. 히타치가 2025년에 단종하겠다고 한 거예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은행들도 이제는 메인프레임이 아니라 아. 새로운 시스템으로 그러네. 예, 고도화를 해야 되고 아. 그다음에 뭐 정부나 여러 지방자치단체들도 네. 우리도 이제 이 캐비넷에 쌓여 있는 문서들을 플로피 좀- 디스크를 빼자. 이제 좀 전자 디지털화하자. 디지털화하자. 이제 좀 어. 아니 맨날 가갖고 네. 어디 뭐 좀 찾아와 창고 가서 열쇠 연 다음에 꺼내갖고 이거 그만하자고 이제. 근데 여전히 우리는 아무 동사무소에나 가도 네. 주민등록번호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동사무소가 뭐예요? 지하철역 가도. 그죠? 네. 일본도 최근에 그런 시스템을 막 통합하긴 했어요. 어. 최근에 했는데 네. 제가 갔는데 네. 제게 안 나오고 이사님께 막 나오고 진짜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그런 그러면. 사고가 또 있었어요. 어. 그래서 근데 그걸 또 후지츠, 뭐 히타치, NTT 같은 굉장히 큰 그 IT 일본의 대기업들. IT 회사들이 네. 사실은 이게 프로젝트를 했지만 네. 여러모로 그런 경험들이 많이 노하우가 아직은 조금. 예,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일본 시장은 글로벌에서 봤을 때는요. 네. 미국에서 창업했어요,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음. 미국 시장은 어느 정도 먹었어요. 네. 어디로 갈까요? 유럽? 아닙니다. 어디 가요? 일본으로 갑니다. 그래요? 일본이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의 거의 20%, 25%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아, 시장 규모가 엄청 네. 크네요. 미국이 절반. 그러니까 어. 100을 보면 네네네. 미국이 50, 네. 일본이 20에서 25, 와. 나머지 유럽이 20, 그 나머지 아시아가 5%.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유럽보다 커요. 그러니까 유럽 다 합친 것만큼 일본 시장이 굉장히 커요. 와, 대박이네. 네. 그래서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다 와 있고요. 네. 뭐 팔로알토, 뭐 트렌드 마이크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뭐 어. 시스코 이런 글로벌 미국 보안 벤더들이 일본에 다 와 있고 아니, 뭐야, 글로벌 잘 나가는 이게 보안배는 이미 다 있어. 어떻게? 저 이제 좀 이해된 것 같아요. 네. 야, 저기 소문났어. 어. 빨리 가서 먹어야 돼. 약간 그런 것처럼 저 시장이 뭐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 다들 들어가 있지만 지금 선점도 하고 근데 일본이라는 시장이 들어가기에는 지금이 최적화된 것 같아. 지금 가야 돼. 약간. 근데 이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글로벌 대기업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경쟁이잖아요. 관계도 있고 네. 뭐 옥타처럼 협력 관계도 네. 있고 하죠. 네, 네. 정말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네. 전 세계 AWS 매출 1등은 당연히 미국. 그러겠죠. 네. 2등이 어딜까요? 설마 일본이에요? 일본입니다. 와. 아니,
아, 중국은 당연히 아니겠고. 네. 나도 지금 중국 얘기하려다가 중국은 뭐 알리바바, 네, 뭐 텐센트 클라우드, 네, 네. 있으니까. 근데 유럽보다 크다고요? 목타에 네. 아시아에서 제일 매출이 많이 나는 데가 또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타에도 여쭤보고 AWS에 여쭤봤는데 네. 그 정도로 일본이 클라우드로 가면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거잖아요. 쭉 차세대를 하면서 갑자기 금융회사가 네. 클라우드 저희도 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CIO가 네. 야, 3년 전에 3천억 들여서 차세대 했는데 뭐 또 벌써 클라우드가. 어. 그러니까 이게 이미 투자한 돈들이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되게 큰 회사들은 네. 차세대라는 걸 하면서 계속 IT 시스템을 고도화를 잘해왔기 때문에 네. 클라우드로 가려면 네. 기존에 했던 비용들이 어느 정도는 다 회수가 돼야죠. 감가가 다 돼야 네. 클라우드로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클라우드. 네. 오히려 전환이 빠르겠다. 훨씬 더 빠르죠. 아. 네. 아. 물론 처음에 초기 시장에서 선점을 하고 하는 거에서 뭐 굉장히 노력이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거기서 어느 정도 성과만 있으면 사실 어느 나라보다 가장 맛있는 그런 이거-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완전 황금 또 다른 황금 원장이 그럴 수 아니고. 있겠다. 진짜. 와. 클라우드 전환 속도 굉장히 빠르고 네. 클라우드 전환 속도가 빠르니까 뭐가 자연스럽게 같이 성장하냐면 네. 사스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네. 그럼 뭐 당연히 이게 또 사스 많이 여러 개 쓰면은 그것도 어떻게 통합 관리할까 그렇지. 플러스 데이터 보안 어떻게 할 건데 뭘 어떻게 해 하면 되지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근데 지금 그러면은 거기에 그 사스 클라우드 발전을 했는데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잘 중앙에서 통합 관리 보완해 줄 수 있는 회사가 딱히 아직 없나 봅니다. 네. 어. 이게 요즘 보안의 트렌드가 뭐냐면 에이전트리스 시큐리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 문구 자체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쵸. 근데 아니 에이전트 없이 보안을 한다고? 음. 아니 수집해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야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네. 그게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데이터가 없는데 보안을 어떻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려졌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구현이 되더라고요. 이게 기존의 레거시 환경, 네. 그러니까 뭐 레거시라기보다는 그냥 서버를 우리가 직접 사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환경은 네, 당연히 뭘 깔아야죠. 거기에. 그렇죠. 거기에 깔아서 거기서 이제 접근 제어도 하고 네, 네, 뭐 DB 로그도 거기서 수집하고 네. 이게 되게 일반적이었잖아요. 네, 근데 클라우드로 가면 음. 서버가 어딘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회사에 있는 웹서버 어디 있는데 뭘 어디 있어요? 저기 뭐 어딘가 있겠지. 있겠죠. 있겠지. 어딘가 있겠지. 그러니까 돌아가니까. 어.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네. 물론 제가 아마존에서 네. AWS에서 EC2를 하나 만든 다음에 네. 컴퓨터를 하나 띄운 다음에 네. 거기다가 MySQL이나 오라클을 깔아서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패턴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훨씬 더 좋은 성능에 안정성에 백업도 자동으로 해주고 리드 리플리카도 자동으로 붙일 수 있는 네. 매니지드 서비스가 많잖아요. 아, AWS 맞아요. 안에. 맞아요. 네, 네, 그럼 네. 굳이 이걸 뭐 EC2에 내가 직접 관리할 하고 이유가 없는 거죠. 설치할 이유도 없죠, 이제. 근데 그런 매니지드 서비스를 쓴다는 건 네. 내가 서버에 들어갈 수 없어요. DB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아. 그 DB가 돌아가는 서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네. 에이전트를 못 깔죠, 당연히. 당연하네. 네. 네. 근데 에이전트를 못 가니까 어떤 네. 일이 벌어지냐면 네. 여기에 대한 DB 접근 제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일본 네. 사람들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막막할 것 같은데요, 되게. 그러니까 일본에도 여전히 한국처럼 네. 전통적으로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방식의 DB 접근 제어와 감사와 음. 뭐 혹은 시스템 접근 제어 감사 솔루션들이 이미 있었어요. 네. 그런 제품들을 일본 회사들도 음. 특히 상장사들이 네. 이제 제가 좀 이따 제이삭스 얘기를 할 건데 네, 네. 그 상장사들에 대한 접근 제어와 보안을 위해서 사용해 왔어요. 네. 그런데 클라우드로 가니까 음. 에이전트를 못 깔고 네. 에이전트를 못 가니까 이 회사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진 거죠. 그러네. 네. 그래서 이 회사들도 이제는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에이전트리스한 방식의 네.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음. 제가 이때까지 수집한 정보로는 네. 새로운 클라우드 환경에 맞는 네. 기술들을 만들어내기에 아. 아직 일본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의 성숙도가 그렇게 그렇게 올라오지 높진 않아요. 않았구나. 그래서 일본에 그렇게 글로벌 플레이어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그럼 규제가 일본은 그러면 저희가 생각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낮을 거라고 유추가 되거든요. 네. 그게 진짜로 그 정도. 그게 뭐 금융 규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일본의 네네네. 되게 디테일한 금융 규제까지는 잘 음. 리서치는 못했는데 네. 저희가 핵심으로 두고 있는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제이삭스라고 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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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삭스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시작된 네네. 이제 사인벤스 옥슬리라고 하는 법인데요. 네. 어떤 법이냐면 예를 들면 어떤 창업자가 음. 회사에 이제 회사를 상장시켰는데
회사가 상장시키고 나면 이제 회사는 주식이 이제 주가가 네, 변동이 네.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주가는 결국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 그렇죠. 뭐 분기별 재무제표, 뭐 이제 연말 재무제표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많으면 좀 올라갈 거고, 그렇죠. 영업이익이 안 좋으면 떨어지고 떨어지고. 네. 이럴 거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니 음. 어떤 회사가 거의 파산 위기의 직전인데 아, 주가가 올라갔구나. 재무제표를 음. 조작해서 아. 이익이 이만큼 난 것처럼 조작한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가 주식을 샀겠죠. 네, 네. 근데 까보니까 어. 주가 조작이 된 거예요. 걸렸어.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네. 지금부터 상장사는 네. 재무제표에 음. 숫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IT 시스템을 다 통제해. 아. 이게 싹스의 이제 근간이고요. 그러니까 네. 그 외에도 되게 많은 것들이 네, 있지만 네, 네. 이걸 한국말로 하면 음. 내부 회계 관리 제도예요. 아. 그러니까 내부에서 회계를 할 때 네. 요즘 누가 종이 세금 계산서 없죠, 끊고 이제. 네. 네네. 뭐 그 엑셀로 재무해요. 네, 네. 다 최소한 뭐 도존이나 네, 네. 뭐 ERP의 모든 데이터들이 이제 들어있죠. 재무 데이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외부 감사인이 와서 음. 회사를 감사하면서 음. 이 데이터가 정말 무결성이 맞는 건지 음. 이 매출 맞는 거 맞아 음. 를 보장하려면 음. 그 ERP의 데이터가 어디 있겠습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네. 있죠. 네. 그러겠죠. 데이터베이스의 통제와 접근 제어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 그게 제대로 돼 있으면 이 숫자 믿을 수 있겠다. 맞습니다. 음. 그래서 싹스의 핵심 중에 하나는 ITGC라고 하는 그러니까 IT 제너럴 컨트롤이고 네. 그게 한국말로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로 이 IT 시스템들을 전부 컨트롤하고 감사하고 네. 모니터링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 이게 일본 시장에도 있는 거예요. 똑같이. 아. 네. 코리파이가 제일 잘하는 분야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계속 듣다 보니까 네. 초반에는 사실 잘 퀄리파이 어려웠거든요. 네. 아까 얘기하시면서 네. 야 여기 들어가면 되겠구나라는 게 지금 이제 딱 이해가 돼요. 아 야, 탐이 나겠다 진짜. 네. 국내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음. 똑같은 시장이 이미 국내는 존재해요. 맞습니다. 그 시장에서 지금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음. 보니까 일본도 똑같은 규제가 있네. 음. 근데 일본은 아직 클라우드 기반으로는 이거를 해줄 수 있는 회사가 없어. 음. 진출 안 할 이유가 없지, 이거는. 음. 야,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내부 회계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음. 라고 이제 그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내부 관리를 엄격하게 신경을 쓰는 데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상장사도 있겠지만 네. 상장사 중에서도 금융권이 또 엄청 이게 음. 되게 철저하고 되게 중요하게 여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금융권에도 이거 진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금융권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하죠. K삭스 내부 네네. 회계 관리 제도는 네. 기본이고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 네. 사실은 K삭스보다 더 복잡해요.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ITGC의 요구 사항보다 네. 전자금융 감독 규정에 네.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에 대한 접근 제어와 감사 네. 통제 항목이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 저희가 한국에서 세일즈를 할 때는 네. 전자금융 감독 규정을 준수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아. 네. 그러면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 훨씬 더 복잡하고 세밀한 세분화된 요구 사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상장사가 지켜야 되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음. 자연스럽게 저희가 다 커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코리파이가 커버하고 있는 영역이 100인데 업계에서 요구하는 건 70이에요. 음. 이건 뭐 당연히 그냥 다 네. 그냥 쓰면 되는 거네. 그냥 뭐 오. 100개 중에 70개만 쓰시면 됩니다. 다 됩니다. 뭘 새로 추가하고 하실 필요 없어요. 음. 그런 거네요. 그럼 일본에서 진짜 이슈가 되게 많겠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그래서 조만간 되게 누구나 들으면 알 법한 큰 회사들과 네. POC를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일본에 네. 있는 아. 누구나 들으면 알 법한 네. 어. 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우리 같은 그런 기한 사람들 말고 네, 그냥 일반인들이 다. 그래요? 그럼 아까 뭐 NTT 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뭐 NTT 이런 회사 잘 모르죠, 사실은. 아, 그런가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NTT, 뭐 물론 나이스도 있는데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 토요타? 소니? 손. 닌텐도? 막 어. 뭐 여러 가지인데 네네. 어쨌든 뭐 일반인이 알 정도면 그럼 뭐 정말 유명한 회사라. 그럼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일본은 더더군다나 저 큰 회사가 도입했다. 밑으로 퍼지는 거는 우리나라보다 더 할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왠지? 네. 그러면은 쫙쫙 야 이거 대박 저는 나겠는데.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 음. 뭐 어쨌든 일본을 진출을 하고 막 하고 있겠지만 음. 혹시나 경쟁사나 이런 동일 업종에서 보면 야 우리도 잠깐 보자 막 이럴 것 어. 같긴 해요. 근데 그들은 이미 늦었는 걸. 야 두 번째가 어디야? 막 이렇게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일본 찾으라고. 음. 또 다른 일본 찾으라고 막 그렇게 할 텐데. 네. 야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왜 퀄리파이가 하필 일본에 진출을 하시려는지 음. 충분히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퀄리파이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음. 많은 기업들이 일본을 되게 탐내고 있는 그럴 만한 시장.
시장이지 않을까. 클라우드 기반이라면 네네. 네, 충분히 그럴 만한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어찌 됐든 일본이 이제 막 클라우드 태동기고 뭐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매우 크잖아요. 기업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나라에 진출을 하려면 외부에서 지원을 되게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왜 그 나라에 제일 진출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나라에서 뭔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은 되게 수월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뭐 일본 정부에서도 이런 커리파이의 일본 진출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도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정부라고 하면 이제 정부가 직접 한다기보다는 네. 정부의 여러 기관들이 기관들 그렇죠, 도와주는 그렇죠. 네. 네네네. 저희가 우리나라에도 코트라라는 무역 네. 네. 기관이 네네. 있잖아요. 있죠. 코트라의 역할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해외로 해외로, 진출할 때, 그렇죠. 혹은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 올 우리나라로 때. 들어올 때, 이 두 가지의 양 사이드를 도와주는 네. 그 국가기관인데, 네. 일본에도 제트로라고 하는 그런 오. 코트라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어요. 제트로가 얼마 전에 한국에 왔어요. 네. 한국에 왔는데 네. 공교롭게도 네. 제트로가 왜 한국에 왔냐면 일본에서 야, 한국이 스타트업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선진화되어 있고 스타트업 문화나 네. 사실 카카오 같은 회사가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그렇죠. 수십 조짜리 상장사가 됐잖아요. 네. 또 카카오에 가서 네. 카카오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는지를 배워와. 좀 알아오라. 그래서 제트로의 임원이 한국에 오셨어요. 네. 근데 이제 요즘 다니는 최근에 입사한 분들의 카카오 얘기를 들으면 이분은 이제 상장된 회사의 카카오에 다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상장되기 전에 아주 작을 때, 뭐 100명 뭐 이렇게 있을 때부터 네. 있었던 분들하고 이제 만나고 싶은 거죠. 이 제트로의 임원이. 음. 그래서 돌아 저희한테까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랑 이제 같이 예전에 같이 일했던 분들 몇 분 모시고 네. 제트로의 임원이랑 우리가 한국은 스타트업의 이코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카카오는 어떻게 상장사가 성장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흥미롭게 듣고 네. 돌아가시면서 네. 근데 정말 공교롭게 또 그날 제가 일본 출장을 돌아온 날인데 네. 한국으로 네. 그날 또 이 제트로 임원을 만났어요. 아. 그랬더니 제트로 임원이 네. 너 일본 한다고? 오. 우리가 오피스도 주고 네. 현지에 채용할 때도 도움도 주고 네. 그다음에 뭐 세금이나 법률 문제 등도 이제 각 도와주겠다. 국가마다 네, 네, 있으니까 네, 네. 도와줄게. 네. 그래서 우리 제트로랑 한번 해보자. 오. 그래서 저희가 네. 아마 제 생각에는 한국 스타트업 최초로 네. 그러니까 제트로가 만들어진 지 거의 3, 40년이 됐는데 네. 한 번도 역사상 한 번도 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한 적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올해부터 처음 하는 거예요. 제트로가 생긴 이래로. 그 1호 대상으로 딱. 그러니까 저희가 제트로의 첫 번째 오. 이제 지원을 받는 네. 한국 스타트업이 이제 됐고 야. 그래서 록봉기에 네. 제트로 사무실에 저희 오피스를 쓸 수 있고요. 오. 되게 좋은 위치에. 록봉기. 네. 저기 저 강남의 도산대로 같은 그런 데 어, 아닌가요? 그렇죠. 네. 굉장히 좋은 위치죠. 네. 와. 무슨 줄거리가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 아니 정도로. 이게 최초라는 와. 타이틀이 되게 많으세요. 아까 잠깐 언급 나왔던 YC 뭔지 알아요? 아 모릅니다. Y 콤비네이터라고 들어봤어요? 아니요.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네. 꿈에 그리는 투자 회사예요.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아. 그래서 여기에서 투자 받았어. 끝난 거야. 이거는 제일 잘 나가는 그런 투자 회사인데 네. 거기 한국 1호로 투자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데이터 플랫폼 회사로는 최초인데 아. 한국 회사로는 그렇죠. 여덟 번째로. 아, 그래요? 여덟 번째. 아, 네. 저희 앞에 뭐 샌드버드, 뭐 맞다. 네, 미미박스, 맞다, 미미박스 이런 맞다, 네, 맞다. 한국인 출신의 YC 창업자들이 네. 계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투자를 받으셨었고 데이터 분야 한에서는 국내 최초인 건데 이제는 데이터 분야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본 최초. 이게 일본에 진출하는 한국 회사 중에 최초의 타이틀을 또 받게 되셨네요. IT를 이제 일본에서 이제 제도를 이제 좀 바꾸고 할 때 음. 그냥 가장 제일 스타트업으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모신 거란 거죠. 그러니까요. 일본 입장에서는 아.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배울 것들이 있고 그러면은 어떤 회사를 통해서 그걸 배워야 될까라는 첫 번째 모범 사례로 지금 쿼리파이를 선택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제트로에서 앞으로 추진할 여러 가지 스타트업 지원 사업들이 쿼리파이 중심으로 맞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좋겠네요. 네. 네. 당연히 그 그쵸. 한국 스타트업들 뭐 좋아해요? 그 단체 상해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여기까지는 해주고요. 네. 여기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조건 맥부인 거 아시죠? 네. 네. 뭐 그런 그리고 자율 출퇴근입니다. 에헤, 어디 오피스에 있어 이거 들고 출근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그렇죠. 일부는
9시부터 6시입니다. 뭐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지. 야, 그런 정보들을 쿼리파이한테 이제 얻으시면은 당연히 한국 회사들은 이런 걸 좋아한다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지원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트로 굉장히 활발하게 스타트업들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계시고 심지어 제트로가 한국에도 제트로 코리아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한국에도 기관이 있으시고요. 네.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도 저희 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 제트로 있는 일본에 계시는 네. 일본에도 또 한국 분이 계세요. 또. 어, 네. 양쪽에서 첫 번째로 가서 어쨌든 되게 좀 좋은 결과가 나와야 음. 양국에서 그렇지, 또 끌어주고 그렇지. 네, 땡겨주고 그렇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더욱 투자를 되게 많이 해주실 것 같네요. 근데 데 한편으로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국내 아까 잠깐 저희 얘기 나눴었던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외산 클라우드 못 써라고 규제 되게 빡빡하게 했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란 말이죠. 그래서 네. 그들도 무슨 뭐였더라 그때 뭐 용어가 있었는데 어쨌든 국내 회사의 클라우드는 오케이, 외산 클라우드 안 돼. 이런 것들을 한동안 고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역으로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쿼리파이는 외국 회사란 말이죠. 근데 그쵸.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의 무주공산인 시장에 와서 다 이렇게 먹어버리면 안 될 거니까 자국 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빡빡하게 규제를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떤가요? 저희가 아직 일본 진출한 지 딱 넉 달 됐거든요. 네. 네. 넉 달 됐는데 되게 어쨌든 유의미하게 뭔가를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 막 뭔가 견제한다거나 네. 예. 또 일본이라는 나라 특성상 또 미국이라는 나라에 굉장히 또 열려 있어요. 아, 그래요? 음. 네. 아, 미국 회사들이 이렇게 많이 진출해 있으니까. 네, 굉장히 미국에 열려 있고 네. 저희가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미국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저희 제품도 사실 전부 영어로만 되어 음. 있고 네.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인의 얼굴을 한 미국 회사? 창업자가 아. 미국 회사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어, 회사가 그러네. 일본에 온 거죠 사실은. 그러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약간의 심리적 장벽은 조금 어. 낮출 수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두 포지셔닝 번째는 되게 좋다. 네. 두 번째는 저희가 그래서 어쨌든 일본 자본을 어느 정도 우리가 흡수해야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가 지금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이제 자본을 위주로 저희가 회사의 주주를 구성했는데 네. 일본에서 음. 굉장히 좋은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저희가 받으면 오.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도 우리 일본에 네, 예를 들면 네. 뭐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뭐 동남아의 어떤 회사가 네, 한국에 진출했는데 네.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투자했대요. 그럼 그 회사 믿을만 하지. 약간 뭐 신뢰도가 좀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요, 올라가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바로 같아요. 주식 찾아보죠. 네. 그러면 이게 국내 시장이랑 비교해서 일본의 그 클라우드 보안 시장은 그럼 훨씬 더 크다라고 봐야 할까요? 미니멈 10배 크다고 보시면 돼요. 네. 대박이다. 네. 진짜. 야, 정말 황금어장. 야.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좀 신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회사 입장에서도 아니 이게 사업가 입장에서 제일 그렇죠. 신나는 게 야, 저기만 가면 막 돈 쓰고 담을 것 같아. 그럴 때 그걸 막 준비하는 그 과정이 그쵸. 무지 막 신나.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뭔가 이 동기부여가 남다를 것 같아요. 임원진들도 그렇고 일본 그러니까요. 진출에 대해서 뭔가 준비하면서도 부럽네요. 이게 회사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큰 회사에서 주간회의 같은 거 할 때 제일 답답한 분위기가 형성이 될 때가 뭐냐면 요번에 우리 실적에 뭐 예를 들어 목표치 한 95% 간 것 같아요. 근데 쪼아도 97%까지밖에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되게 험악해요. 이게 아예 예를 들어 100%인데 80%까지밖에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냥 단념인데 20% 포기하면 되죠. 네, 근데 이게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쥐어짜라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분위기 되게 험악해요. 어떻게든 만들어 오라고. 근데 이거는 지금 주간 회의를 했는데 100%인데 어떻게 130% 갈 것 같아요. 막 그런 분위기인 다음 거예요. 주에 150%랍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야, 너 포캐스팅 틀렸네. 괜찮아. 그 정도야. 뭐 이런 분위기인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나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되게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이제 했잖아요. 이런 희망적인 얘기가 실제 구현이 되려면 정말 치밀한 구체적인 일본 진출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보통은 외국계 기업이 국내에 진출을 할 때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거야. 제일 먼저 하는 게 지사 설립이고 네. 그리고 그 지사의 소수 인원이 정말 우리 회사의 본사 직원들처럼 일해줄 수 있는 파트너들을 맞습니다. 협력업체들을 구하는 게 1순위잖아요. 그래서 쿼리파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가서 우리랑 같이 비즈니스 해봅시다 라는 그런 파트너 업체들, 협력업체들을 많이 좀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게 한번 해보니까 네. 이제 좀
글로벌 진출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케이스들은 네. 뭐 저도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네.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네네. 어쨌든 나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나가니까 네. 글로벌도 해보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한국에서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아, 그럼요. 글로벌을 당연하지. 당연하지. 이게 일본이냐? 네. 어쨌든 저희는 이제 명확한 이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한국에서 찾았고 네. 되게 명확한 로드맵이 있고 음. 한국에서 파트너를 수십 개를 만들고 있고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음. 이제 앞으로 한국 시장은 자연스럽게 저 대신에 네. 또 잘할 수 있는 영업 조직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저희는 글로벌로 가는 건데 저희가 글로벌로 갈 때 저희 글로벌 담당 부사장님하고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리셋. 오. 그러니까 한국 회사들이 글로벌 갈 때 네. 여기서 되게 잘했으니까 이걸 그대로 들고 가서 네. 여기서도 잘 될 거라고 하는 아까 로컬라이제이션 네, 얘기했던 네, 네. 것처럼 근데 저희는 아예 다 잊어버리자. 그냥 지금 회사를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일본의 재런칭이야. 여기서부터 다시 개발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마인드로 가보자. 뭐 시장 조사하면 그렇죠. 보면 하나하나 다. 그러면 우린 뭐부터 할 거냐라고 딱 생각해 봤을 때 네. 일본은 다이렉트 세일즈가 거의 불가능한 나라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들었던 일화 중에 하나는 네. 도요타 자동차에 네. 어떤 파트너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부품을 납품하는. 네. 네. 그 파트너가 네. 명함에 네. 도요타를 파고 다녀요. 네. 이게 로고를. 네. 네. 근데 그 로고가 있는 명함을 은행에 가서 보여주면 네. 도요타의 파트너야? 하고 대출을 해줄 만큼 아. 신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와. 그러니까 도요타가 쉽게 파트너사를 늘리지도 않을 뿐더러 한 번 파트너가 된 회사는 네네네. 이 회사가 망가져도 계속 도와줘. 이야. 그러니까 그런 일본은 이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들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면 MSP라고 하는 클라우드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고 네. 뭐 보안 소프트웨어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있고 네. 뭐 공공 있고 네, 맞아요. 뭐 이게 되게 섹터가 다양한 네, 영역에서 영업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엔티티나 후디츠라는 회사는 그걸 다 해요. AWS, 레거시, 보안, 생산성 네. 뭐 다 합니다. 그냥 네. 싹 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성이 후지츠가 가지고 있는 고객, 엔티티가 가지고 있는 고객, 내가 오랫동안 거래한 어떤 소프트웨어 파트너하고 네.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네. 제가 어느 회사에 찾아가서 네. 주세요. 네. 안 사요. 자기들이 거래하는 파트너를 통해서만 사야 돼요. 그럼 그게 역으로 생각하면 신규 기업이 진출하기 정말 어려운 그렇죠. 시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네. 한 번만 딱 되면 그러면 이거는 끝이야.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대형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흔히 얘기하는 일본의 4대 상사가 있죠. 뭐 미쯔이, 어. 미쯔비시, 네네네. 스미모토, 네. 그다음에 이토츠. 네. 요 4개의 상사는 저희가 다 만났고요 이미. 오. 그 4개의 상사의 IT 자회사들이 다 있고요. 그 자회사들이 팔로알토니, 지스케일러니, 옥타니 하는 모든 네. 솔루션을 미국에서 다 갖고 와서 다 팔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에이전트 리스 형태의 데이터 프로텍션 플랫폼, 네네. CDPP 형태의 제품은 네. 한 번도 구경을 못 해본 거야. 아, 그러면 아니 야. 이게 너무 지금 되게 미소가 띄어지면서 얘기하셔가지고 방금 그 말씀하셨을 때 다 팔고 있다고 했잖아요. 어. 그들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커리파이는 그냥 메뉴판에 하나 더 메뉴 추가하는 것밖에 안 맞습니다. 돼요. 근데 자 보자 메뉴판이 10가지인데 이 중에서 내가 그냥 하나 더 파는 건데 뭘 여기에 집중을 해. 그냥 그쵸. 다른 것들도 더 막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말씀하셨듯이 어. 이런 제품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런 제품이 없으면 명확할 것 같아요. 그런 제품을 원하는 고객층도 분명히 명확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 원하세요? 잠시만요. 저희 요런 게 있습니다라고 다른 거 다 제끼고 이것만 제안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파트너한테 물어볼 수 있는데 음. 옥타한테 또 물어. 어, 여기가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커리파이요. 저희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네. 옥타 쓰시죠? 네. DB 있으시잖아요. 네. DB 여러 개시잖아요. 네. 그러면 커리파이 쓰시면 됩니다. 아, 왜요? 커리파이랑 옥타랑 막 영의 파트너입니다. 뭐 끝났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뭐 그래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쓰니까. 네네네. 그렇게 되겠다.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제이삭스의 요구사항까지 만족시킬 수 있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4대 상사 이외에도 네. 일본에는 되게 많은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되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메뉴판에 네. 메뉴를 하나 추가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네. 사실은 이것밖에 옵션이 없기 때문에
제한할 수도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네. 그 메뉴판에서 가격이 가장 비싼 거를 더 메인으로 팔 수 있겠죠. 그렇죠. 그 회사 네, 입장에서. 당연히, 네, 당연히. 네, 네. 근데 저희가 만나고 있는 어떤 한 파트너는 네. 미국이나 네. 이스라엘에서 네. 잘 나가는 IT 제품 그 중에서도 네. 인프라스트럭처, 데이터베이스, 음. 데이터 분석 이런 것만 가져와서 전문적으로 리셀링을 하는 오. 회사가 있어요. 네. 굉장히 큰 회사고 네. 이 회사가 저희의 네. 미국에 있는 경쟁사의 제품을 이미 한번 검토해봤고 오. 근데 검토해봤는데 네. 이거 안 되겠는데 일본에서 아, 진짜요? 에이전트 리스 방식이 아니라서 아. 그리고 이거 일본의 제이삭스 요구사항 못 맞출 것 같은데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저희가 만난 거예요. 뭐 진짜 아까 잠깐 얘기했 영화 같은 진짜 이게 사실 드라마 그분들이 찍어야겠는데? 얼마나 꼼꼼히 투자를 하기 위해서 따져봤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경쟁사를 보고 나서 안 되겠는데 그럼 뭐 있어? 하고 나서 찾은 거니까 이거는 뭐 그럼 뭐 그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대안을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요구사항 검토 다 끝났고 이거 요구사항 충족하는 게 뭔지만 보면 우리는 바로 팔 수 있어라는 준비가 끝났는데 찾았네요. 네. 야, 야. 일본어를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 유튜브로 히라가나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초기 협력 업체 선정은 좀 마련이 됐다라고 봐도 네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일본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도 네. 이제 많이 이제 일본 시장의 얘기를 들으니까 네. 일단 저희가 잠재적인 파트너들을 쫙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사부터 설립하고 나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지사를 설립해봐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영향력이 너무 미미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끼리 야 우리 지사 설립했어 말고는 뭐 다이렉트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리셋하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 일본이라는 시장에서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유통되는가부터 봤고요. 일본이라는 나라의 규제 산업이나 네. 컴플라이언스 뭐가 있나 네. 이걸 계속 봤고요. 네. 한두 달 동안. 네. 그러다가 제이삭스가 있다는 걸 알게 네. 됐고 네. 네. 제이삭스를 통해서 이걸 가장 잘 초반에 제품을 릴리즈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쭉 이제 확장시킬 수 있는 파트너가 누군지를 네. 저희가 한 수십 군데를 만나면서 네. 판단을 한 다음에 네. 이제는 누구랑 하면 되겠다라는 아. 결론을 내렸고 네. 그러려면 이제는 지사를 만들고 지사장을 뽑아야 되는데 네. 지사장은 무조건 일본 사람이에요. 아. 일본의 제품을 구입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네. 이게 미국 회사가 일본에 진출해서 일본에 있는 지사장을 선임해서 일본 사업을 제대로 하는구나라는 그림을 보여주려면 네. 한국 사람이 지사장을 하거나 네. 이상한 사람이 와서 지사장을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일본 사람이 지사장을 야, 해요. 이게 재밌다. 와. 저 예전 직장에서 제가 그 전략기획실이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몸담았던 회사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일본 시장을 키우는 거였어요. 일본에 진출을 했어요. 네. 했는데 이게 계속 미미한 거예요. 왜 그럴까 봤는데 지금 딱 드는 생각은 그때 일본 지사장님 한국에서 출장 가신 파견 가신 분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거기 현지에 있는 직원들이 다 한국인 분들이셨고 그 한국인 분들이 만나시는 파트너 업체들은 당연히 일본 사람들이지만 시장 조사가 잘 안 됐었군요. 그 시장 조사를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건데 네. 하여간 다른 일본에 출장 좀 보내주시면 그런 것 좀 알아봤을 텐데. 네. 근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캐치를 잘 하신 것 같은 게 그러니까요. 그 현지 문화는 이렇게 돼 있고 조금이라도 확률적으로 이게 더 흡수할 수 있다면은 네. 당연히 흡수해가지고 그대로 진행하는 게 좋은 거니까. 네네네. 혹시 그러면 일본의 그 현지 가만 고객사 분들도 혹시 만나보셨어요? 네. 첫 번째는 파트너를 찾았고요. 네. 두 번째는 또 저희가 지사장을 할 만한 분을 또 몇 분 만났어요. 네. 일본에서. 네.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일본어를 할 줄 모르니까 네, 네. 영어가 가능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신 네. 일본 사람이신 네, 일본 네. 분이신 분을 찾아야 되는 건데 네. 저희가 이제 캔디데이트로 보고 있는 몇 분 중에 한 분은 네. 미국의 데이터 관련된 음. 회사들, 그러니까 미국이 본사로 있는 회사들 중에 이제 일본을 진출할 거잖아요. 음. 거기에 지사장을 계속 하셨던 분이에요. 아, 딱이네요. 예. 뭐 예를 들면 SAP라든지, 어... 몽고디비라든지, 어... 뭐 혹은 클릭이라고 하는 데이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솔루션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네네. 저희 비즈니스의 도메인 지식도 있으면서 영어도 할 줄 알면서 근데 일본인. 일본인. 야, 딱이네. 네. 이런 분을 이제 저희가 또 굉장히 운 좋게 또 소개받게 됐고 아, 그래서 이제 파트너를 찾았고 네. 지사장 할 분을 찾았고 네. 저희가 직접 고객들이랑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 근데 그건 저희가 다이렉트로 고객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네네. 파트너가 고객을 연결시켜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도요타 자동차랑 네. 직접 그러니까 도요타 자동차가 일부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을 했는데 네. 제이삭스 요구사항을 못 맞추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찾고 찾다가 네.
못 찾아서 네. 저희가 지금 파트너십을 하려고 하는 그 회사의 네. 고객사 토요타예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소개를 시켜줘서 오. 저희가 토요타의 팩토리 영역, 그러니까 어떤 되게 크잖아요, 토요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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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팩토리 쪽에 IT 하시는 분과 직접 얘기를 이제 음. 나눠봤고요. 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에이전트가 없어? 그분도 진짜 이게 된다고? 이게 그분도 이해가 안 가는 뭐 아. 에이전트 없이 이게 된다고? 그럼 혹시 설마 이런 것도 돼요? 이런 것도 돼요?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하니까 야 그분 입장에서도 이게 되게 안 믿겨지실 것 같아요. 웹이나 번역해서 보내줘야겠네. 한번 보시라고. 아니 이게 그 제가 이거 왜 여쭤봤냐면 네. 제가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본 관련된 거 이렇게 그 팀에 있으면서 네. 일본 시장에 진출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라는 어떤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 거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일본에 무슨 뭐 문화가 있어서 네. 미팅을 갔어요. 네. 엄청 화기애애하게 잘 끝난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대요. 아, 그렇죠. 한국인들은 미팅 가갖고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오, 그러면 계약서에 사인 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들이미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오버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예의상 그렇게 해드린 거예요. 눈치 되게 없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하는 노력의 몇 배를 들여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였어요. 혹시 왠지 첫 번째 토요타 미팅 분위기 좋았다. 근데 그게 진짜 우리가 한국에서 미팅하듯이 그런 분위기가 아닐 수도 있어서 혹시 네. 그런 경험 해보셨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그 느낌을 네. 파트너가 계속 팔로우 해줍니다. 그러니까 네. 이래서 현지 파트너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 토요타를 직접 만나면 아. 그 이후에는 네. 분위기 알 필요가 없잖아요. 엄청 또 막 설레고 어떻게 토요타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를 뭐 계속 하겠지만 응. 이 중간에서 분위기 되는 게 응. 쟤는 왜 이러지? 막 이런 것도 오, 있고. 그러니까요. 오. 내가 파트너가 이제 뭐 무슨 상의, 네네네. 우리가 미팅했던 어떤 상의, 네.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네. 뭐 이런 거 궁금하고 저런 것도 궁금하다고 한다. 네. 이런 것도 좀 알려줄 수 있냐. 네네네. 파트너가 중간에서 그런 것들 계속 이제 커뮤니케이션 아. 해주는 거죠. 네. 되게 얘기만 들어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들리는 게 그 큰 회사 도요타에서 마침 찾다가 했는데 그게 고객사 소개를 해줬어. 이거 소개해주는 문화도 그냥 검증이 되지 않으면 안 해줄 그럼요, 거잖아요. 당연하지. 네, 왜냐면 소개해줬다가 이상하면 나의 신뢰가 이상해지는데 그러면 그런데도 큰일이지. 불구하고 네. 해줬는데도 조인이 잘 돼가지고 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그게 저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저희가 이제 일본에 처음 출장을 딱 갔을 때 네. 저희가 투자자들부터 쭉 이렇게 투자자 뭐 파트너 이렇게 쭉 만나기 시작했는데 네.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저희가 10 years plan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는 10년 보고 한다. 와.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에 진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우리도 알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처음 2년 시장 알아가고 또 한 2년 나름대로 조금 이제 시장에서 돈을 좀 벌기 시작하고 네. 한 5년 이제 쫙 키운다.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10년을 보는 약간 어. 길게 본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10년 동안 할 건 아니지만 네. 네네네. 그 사람들이 되게 저희가 뭔가 빨리 가서 조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아. 일본 스타일이랑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이제 We are 10 years plan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냥 얘네들 좀 되게 길게 보고 하는구나. 아 얘네 약간 진심인데 그 일본 진출에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10년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한 1년 동안은 시장 파악하고 네. 그래도 한 POC 한두 개 정도 할 수 있으면 그래도 괜찮다. 나름 잘했다 정도의 생각으로 일본 진출을 기획했고요. 아. 계획했고 막 저희가 임원들이 막 글로벌 담당 임원들이 막 급하게 막 우리 빨리 글로벌 가서 돈 만들자 막 네네.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일본 차분하게 해야 돼. 아. 천천히 우리가 천천히 그러면서도 정확하고 또 기민하게 아.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계획으로 네. 일본에 갔는데 네. 갑자기 만난 지 몇 번 안 된 파트너가 네. 이건 상상도 못했어요. 어. 왜냐하면 보통 파트너랑 신뢰관계를 쌓는데 최소 1년이 걸린다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일본에 매달 가는데요. 네. 매달 가는 이유가 뭐냐면 굳이 아젠다가 없어도 가서 만나고 그렇지. 얼굴 보고 밥도 먹고 네, 맞아요. 필요하면 저녁에 술도 한잔 먹고 맞아요. 하면서 계속 이제 이야기하면서 신뢰관계를 쌓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이거 하는데 1년 걸린다 그랬는데 네. 한 석 달 만에 갑자기 도요타를 데리고 오니까 와. 그 정도로 없구나. 아. 그 정도로 아, 그렇지. 그렇지. 대한 제품이 없구나라는 걸 저는 느낀 거예요. 거꾸로. 그러네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감수한 거거든요. 파트너는 리스크를 감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어떤 회사인지도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 제품을 도요타라는 회사에다가 소개시켜주고 미팅을 주선할 정도라면
일단 아직 내가 100% 신뢰는 없지만 네. 옵션이 없다. 되게 네. 다른 생각을 했었는데 대표님 말을 들어보니까 나쁘진 않아. 아직 뭐 요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안이 없으니까 사실 뭐 갖다 달라니까 일단은 이거라도 그렇죠. 못해. 일단 괜찮은데요. 제가 몇 번 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딱 합석이 된 거니까. 근데 우리를 그렇게 소개할 만큼 우리가 네, 정말 오랫동안 신뢰관계를 쌓았냐? 아직은 아니거든요. 이게 약간 그 업체 입장에서도 자기네가 알아서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도요타한테 제안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분명히 도요타에서 뭔가 요구사항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도요타가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되게 장인정신이고 그쵸, 좀 그쵸. 보수적이고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물론 도요타가 1등을 놓고 있지만 선도하는 데는 테슬라란 말이죠. 거기에 이미지가 또 있잖아요. 네. 기술 중심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왠지 그런 잘 나가는 예를 들어 테슬라면 이런 것들이 이미 갖춰져 있어. 도요타도 이제 갖춰야 돼. 그런 시점이 되니까 이런 요구사항들이 막 생겨서 파트너 업체한테 이런 거 없어요? 라고 물어봤을 거고 그런 얘기는 고객의 요구사항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솔루션 제안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객의 요구사항이 명확한 것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갖다 팔면 되는데 근데 매번 제안을 하다가 고객의 요구사항이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럼 되게 애매해집니다. 근데 지금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닌 거야. 물어봤는데 네. 없어요. 그런데 일본에는 없는데요. 나는 상상이 돼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뭐 일본에 없다고 없는데요? 없으면 어디서라도 가져오라고. 맞죠. 한 3개월째 만나는 분이 있는데 한번 네, 만나보실래요? 네. 이거잖아요. 제가 아직 한 6개월 더 이렇게 술 먹어야 되는데요. 근데 요 정도 만나봤는데 어. 아직은 뭐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안이 없습니다. 한번 만나보세요. 하고 만났는데 세상에 이게 대박이야. 약간 딱 그렇게 주선이 됐었을 때 대표님 입장에서는 진짜 됐다. 진짜 너무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방심하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치밀하시네. 네. 그 이사님 말씀대로 네. 아무리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도 네. 결국은 네. 계약서 도장 찍고 제품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진짜 몰라요.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네. 그렇지만 또 기민하게 계속 일본 네. 사업을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야, 되게 준비 많이 하셨다. 잘 될 것 같아요. 재밌다 이 얘기. 참 이거 원래 저희가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요? 내용 되게 재미없을 것 같아. 이거 네. 무슨 질문도 뻔하고 이거 무슨 얘기를 끌어낼까 했는데 그쵸. 대표님이 얘기해 주시는 일본 스토리 자체가 너무 흥미진진하니까 저희는 되게 묻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쿼리파이를 공부하고 왔었지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오히려 근데 그렇게 이해가 안 된 오히려 상태가 더 나. 들어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구나. 혹은 이분 진출 얘기도 재밌어가지고 응원하게 되네요. 일본 진출 얘기는 네. 사실 한 5분의 1밖에 안 드린 거예요. 아 진짜요? 엄청나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래요? 네. 원래 방송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가는 게 재밌습니다. 다음 판에 뭐 특집으로 한 번 더. 네.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잠깐 아까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 우리 뭐 10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뭐 1년 차에는 그래, POC 2군데 정도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목표를 이제 내부적으로 세우신 건데, 네.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어쨌든 호기롭게 글로벌 진출을 해. 그러면 당연히 대표자 입장에서는 그래, 일본 진출하는 거 오케이. 거기서 우리가 몇 년 안에 얼마만큼 먹을 수 있는데, 라는 명확한 숫자를 일단 정하고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있죠. 네. 일본 시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미니멈 저희가 연간 반복 매출로 5천억 이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지금 저기 작년에 네. 국내에서 몇 배인가요? 지금 그게? 와. 5천억이요? 네. 그렇군요. 그게 자, 아직 상장 안 했어. 아직 그래요? 상장 안 했어. 중요한 거는 아직 안 했어. 저도 기민하게 준비해가지고 네. 쿼리파이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 뵈야 되고. 네, 네. 이게 뭐 그냥 터무니없는 숫자가 아니고요. 아, 그 일본에 진출해 있는 회사들의 매출을 한번 보세요. 네. 주니퍼, 팔로알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네. 시스코, 네. 뭐 포티넷 네, 네, 이런 네. 회사들의 매출들을 쭉 보시면 네. 뭐 G스케일러 마찬가지, VPN,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보안 이런 회사들이 네. 조 단위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대략적으로 솔직히 겸손하게 잡아도 이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저 전체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말씀해 주실 때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일본이 20, 25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시장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전 세계 100으로 났을 때 우리나라 그래도 한 5%는 되지 않을까요? 1%. 아, 그래요? 우리나라가 1%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였습니까? 그럼 1%잖아. 그냥 계산으로 따져봐도 20배 하면 되는 거예요. 20배. 와. 그래도 되는 거야 이게. 그러네. 1%에 20. 와. 아니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100억 해. 일본 가면 20배니까 이게 얼마야? 2천억.
와, 이렇게 되는 커리파이의 거예요. 동태를 아주 기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이게 네. 귀를 항상 열어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뭐 정량적인 목표가 그 정도이시면은 정량적인 목표 외에도 정성적인 목표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본에 우리가 진출했는데 이 정도는 이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 진출하는 약간 스타트업의 선구자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본 혼자서 다 먹을 수 없거든. 한국에 잘 나가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일본으로 와서 같이 협력해서 그래서 이 시장을 클라우드에 대한 이 시장을 같이 연결어가는 그런 목표도 왠지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한국 스타트업들 중에 네. 이미 일본에 진출해서 잘하고 계시는 회사들도 있어요. 아. 사스 회사들 중에 네. 이미 계시고 네. 저희도 이제 보안 회사는 사실 아직 아무도 없긴 하지만 네. 저희가 보안 회사로서 진출해서 일본에서 약간 이루고자 하는 거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의 이제 비전하고도 약간 맞는데요. 네. 저희가 어쨌든 창업을 하고 나서 이 회사의 궁극적인 비전을 뭘로 가지고 가냐라고 봤을 때는 네. 뭐 이거 비전을 뭔가 글로 쓰면 되게 그냥 글이지만 네.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네. 어쨌든 한국 회사로서 한국 회사 중에 소프트웨어 회사가 미국에 가서 네. 막 예를 들면 나스닥에 상장한 회사들하고 막 경쟁하는 네. 그런 회사는 아직 사실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보안 회사인 안랩 같은 경우도 네. 사실 글로벌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그게 막 글로벌 회사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나게 유의미하냐라고 보면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안이라고 하는 장르로 글로벌 진출을 하는 게 워낙 다양한 이제 그 허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일본을 거점으로 일본에서 우리가 글로벌의 깃대를 하나 꽂았다. 아, 그렇지. 이게 지구본을 이렇게 쫙 그렇지. 펼쳐놓고 보면 네. 저희가 글로벌에서 일본에 일단 깃발 한번 꽂았고 네. 일본에서는 퀄리파이 하면 다 한다. 아. 퀄리파이 하면 미국의 보안 회사인데 네. 다 한다. 네. 그리고 거꾸로 본진 멀티 먹고 본진 간다 이제. 아, 약간 요런 일본에 대한 목표가 있죠. 야. 네.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찰떡같이 됐습니다. 저희가 소시적인 스타를 좀 네. 해가지고요. 아니 누가 본진부터가 당연하지. 앞마당 멀티도 깨고 가야죠. 그렇지. 당연하지. 야,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충분히 여쭤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뭐 아마 좀 더 추가적인 이야기는 저희가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건 방송 또 해야 될 것 같아. 이대로 지금 일본 이야기를 좀 네. 마무리하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아까도 말씀해주신 게 세상에 5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시니까 5분의 4. 뒷이야기. 남의 회사 얘기가 이렇게 재밌는 게 오랜만이라 가지고 네. 한 번 더 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저희가 진행했던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퀄리파이라는 회사가 정말 그 매우 높은 전 세계 탑 클래스 수준의 규제 수준을 완벽하게 준수를 해서 이 정도 했으면 글로벌에서도 충분히 통할 거야. 그런데 글로벌의 그 많고 많은 시장 중에 이런 이유로 일본을 선택했고 일본에서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어떠셨어요? 오늘 되게 그 네. 본인의 여러 가지 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하신 그런 자리가 되셨는지 이게 직원분들한테도 충분히 해주셨던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다시 해주신 건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일본 출장 갔다 올 때마다 네. 저희가 이제 일본 출장 스토리를 네. 히스토리를 네. 사진으로 같이 쫙 저희가 제가 공유를 하거든요. 네. 네, 저희 이제 회사 크루들한테. 네. 그러면 뭐 맛있는 거 먹었던 거 네. 찍고. 네. 왜냐하면 저희 회사 이제 구성원들도 네. 나도 출장 같이. 이 빨리 잘해가지고 네. 일본 지사 만들면 네. 거기 가서 근무도 좀 하고 거기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모티베이션을 이제 약간 주는 것도 네네네. 있고 네네네. 동시에 뭐 어쨌든 글로벌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회사가 있지는 않으니까 그 중에서도 스타트업 중에 심지어 보안을 하는 회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모티베이션을 주는 거죠. 네. 예, 여러분들이 되게 잘하고 있고 네. 지금처럼 계속 잘하면 우리가 글로벌에서 되게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과 확신을 계속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얘기를 오늘 또 많이 네, 같이 네. 나눈 것 같고 네. 사실 할 거 말고도 할 얘기가 엄청 많고요. 그래요? 네, 저희가 이제 글로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뭐 회사에 약간 좀 연차가 있고 네. 시니어 리더십 매니저들을 네. 이제 많이 저희가 매니징 하실 분들을 또 많이 모셨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 모시고 또 우리 회사에 왜 네. 체커에 조인했고 아. 퀄리파이를 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저 얘기 말고 비전을 보고 오신 분들의 얘기를 또 한번 들으면
진짜예요? 네. 정말 아까 된다는데 진짜예요? 막 그런 것들. 그러면 더 어떻게 보면 재밌겠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그렇죠. 네, 네. 저희 회사의 네.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네. 일단 대표님께서는 제가 오늘 딱 1시간 반 동안 저희 얘기하면서 받은 느낌은 일단 자부심이 엄청나게 충만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뿌듯해. 아, 지금 너무 뿌듯하신 거야. 그리고 잘 될 것 같아. 더 얘기하고 싶어. 뭐 자랑 좀 더 하고 싶은 어. 거. 시간이 좀 없다. 아, 근데 제가 제 입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쵸. 네. 그런 자랑은 그렇죠. 제 3자가 아. 조금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아. 하시는 게 네. 그게 그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대표님은 저기 조금 뒤에서 이렇게 네. 보시고 자 어떻게 얘기하는지 볼 거야. 저 막내들 한 3분 모셔가지고 재밌겠다. 제가 질문 독하게 할 테니까 토크쇼 한번 하면은 네, 검증될 것 같습니다. 네, 검증 네. 들어갑니다. 네. 면접 때 어떤 질문, 혹시 면접에 네. 대표님 안 들어오셨던 거 네. 아니냐고. 네네. 그런 질문하면 네.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진짜로 남의 회사 얘기가 이렇게 재미있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리고 네. 커리파이에 대해서 사실 오기 전까지는 조금 겁내했었어요. IT 쪽에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서 나무위키라든가 수많은 기사들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네.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얘기를 하면서 됐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네. 이런 걸 하는 회사구나.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일본 진출을 하구나. 네. 그리고 굉장히 지금 신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뭐 이 정도로 느꼈는데 네. 다음번에도 기회가 되면은 또 같이 한번 방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동안 조금 애매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수 있습니다. 뭐 DB 쪽의 보안이라는데 커리파이 뭐 이런 거 한다는데 어떤 회사인지 잘 감이 안 오셨을 수도 있는데 아마 오늘 커리파이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인지 충분히 감을 잡으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분들 중에서 우리 회사 요구사항도 저거랑 비슷한데? 라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아마 여기 밑에 자막으로 나갈 텐데 커리파이 홈페이지에 오시면 네. 저기 우측에 보시면 데모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링크가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써봐야죠. 저희가 오늘 커리파이가 어떤 솔루션이고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 하나도 안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보고 싶어. 어떻게? 라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니까 체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벤트 내용이 지금 밑에 나가고 있을 겁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커리파이에 대한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뭐 반응이 좋으면은 지금 계획해놓은 거 솔직히 있긴 해요. 그런데 반응이 좋으면 쭉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다음번에 조만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CP 뭐 다 공부 많이 하고 하네. 두반장은 표정이 안 좋다. 지금 근데. 둘이 짜우치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야, 완전히 다르네. 확실히. 학원 다닙니까? CIA를 배워. CIA 난 먼저 안다. CIA, CIA. FBI 그런 거 아니야. 처음부터 다시 그렇지. 개발을. 처음부터 개발은 아니고. 지금 약간 아는 척하는. 그러면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네. 좀 오버했는데 오늘 지금 이거 다 설명했는데 지금 약간 조금 올라오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되겠어? 서비스맨 시간이 그냥 몇 시가 되겠지. 네. 네. 개판 오면 되는 거죠. 좀 웃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알았어.